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24일 차고요. 103페이지예요. 어, 놓아버린 103페이지 보면 비탄. 비탄에서 한 단락 좀 읽었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비탄은 어떤 신념 체계나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 역할, 희망을 잃은, 희망을 잃은 탓에 생겨나거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에서나 내가 희망을 잃은 거죠. 그랬을 때 비탄하다는 거예요. 비탄하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외부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왜 비탄해지냐 하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탄은, 비탄은 뭐예요?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거. 몹시 슬픔이 있다는 거야. 엄청난 슬픔이 나에게 있다. 슬픔이 있을 때 비탄하고 막 탄식할 정도로. 그냥 혼자서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슬프면서 막 비토할 정도로 막 그거는 진짜 탓하는 거에 생겨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삶의 태도가. 삶의 태도 전부가 외부 환경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우리는 투사하는 거를 저도 뭐 아직 투사에 대한 전반적인 다 이거를 딱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투사를 하면서 투사를 하고 있네 이러고 이럴 때도 있고요. 투사하는지 모르면서 투사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투사에 대해서 다 벗어나지를 못했죠. 선생님 말고는. 근데 비탄한다. 그쵸? 슬프고 슬픈데 완전 막 탄식할 정도로 막 하는 거는 어떤 신념체계나 인간관계의 능력, 그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희망을 잃을 때 사회적 역할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되고 막 그랬을 때 나이가 이제 연세들이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을 때 희망이 없어지는 거. 근데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거,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은 가질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가질 수 있는데 희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진다. 내가 희망이 없지 않나? 그 희망 중에 하나가, 비전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물질에서만 보이는 것만 찾고 있나? 그럼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자꾸 외부 환경이나 어떤 제도 때문에, 쟤 때문에라고 탓하는 경우에는 비탄을 계속 비탄하고 있는지, 비토하고 슬픔을 완전 비토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은 이런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일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절대 안 되고 나는 이걸 전에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 그럴 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노력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 노력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완전 고통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내면에 있어서 고통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내가. 수치스러움을 내가 느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뭔가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자극이 돼서 내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서 보이면서 자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내면에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보면 이러한 감정을 강화하고
정당화할 상처만 잔뜩 보인다. 정당화할 내 생각, 내 믿음을 정당화할 것만 밖에서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운다. 우는 거는 자꾸 있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와줄 사람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린아이일 때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울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는 습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울 때는 들어주면은 안 돼요. 한 번씩 저희 손녀딸도 막 울어요. 할아버지 나타나면 뭐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똑바로 얘기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똑바로 얘기해봐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똑바로 얘기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래도 공부하면서 조금 각성이 되지만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면서 각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냥 키운 거예요. 모르고서. 그래서 어, 별로 사회생활 하는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이미 잡혀 있는데 바꾸려고 하는 거죠. 바꿔야죠. 안 좋은 그런 신념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울다 보니까 자꾸 어른이 돼가지고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울다가 그 다음에는 습관이니까는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실 때가 또 있어요. 울 때가, 습관적으로 울 때가. 그래서 스스로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나 혼자서, 여기서 뭔가 도와줄 있을지 몰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이곳에서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라고 느끼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욕이 없는 상태와는 반대다. 무의욕과는 반대다. 무의욕 상태에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에게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50이잖아요. 비탄 75. 슬픔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상황은 전혀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혼자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의식이 조금 높아져 가 있는 거예요. 조금 높아져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럴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을 허용하기.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해 품고 있다. 슬픔을 억제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억제해 놓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비탄이라는 감정을 숨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더 울면 안 돼! 하면서 뭐 살면서 죽을 때까지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그러고 태어났을 때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울어야 되는지. 이제 죽을 때까지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신념 체계가 있다 보니까 울면 안 돼라는 신념 체계가 있죠,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슬픔을, 이거는 표출하면 안 돼. 이건 남자가 바보 같아. 약해 보여. 남자라는 거는 여자보다 강함이 있는데 이미지가 약해 보여라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회피하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감정을 회피하는 거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너무 표출돼서도 문제고, 너무 표출돼가지고도 문제고, 너무 억압시켜도 문제인 거야. 회피시켜버리는 거야. 회피시켜.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럴 때 회피를 하는구나. 어색할 때도 회피를 하고, 뭐 회피하는 것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보기 싫을 때는 이제 회피하죠. 다른 생각으로 확 넘어가 버리고 잠을 자버리거나 막 이제 그렇게 해버렸던 게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감정을 어떻게 숨기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감정을 숨긴다. 울면 남자답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억제한 비탄의 양에 두려움을 느낀다. 억제한 비탄의 양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억제를 시켜놓고 나면 사라져가지고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억제를 한 만큼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꾹꾹꾹꾹 집어넣고 나면 그 집어넣고 난 크기만큼 또 두려움을 또 내가 느끼는 거죠. 에너지는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표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조금 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다시 돌아오죠. 풀려는 게 다시 돌아와요. 풀린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해소를 시켜야지 해소시키지 않은 거는 돌아서 다시 내 안에 있거나 이게 언젠간 튀어나오거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회피한다고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비탄의 양의 두려움을 느낀다. 넘쳐나는 비탄에 압도당할까 봐 겁을 잔뜩 먹는다. 넘쳐나는 비탄에 압도당할까 봐 잔뜩 겁을 먹는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절대 못 그칠 거야. 세상에 비탄이 가득해. 나도 가족도 친구들도 인생에 비탄이 가득해. 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요. 그 모든 실망, 박살난 희망이요. 억제한 비타는 신민성 신체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억압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요. 얼마나 비극적이며 슬프면 그렇죠? 이 모든 실망, 박살난 희망이 없어. 이 억제된 비탄이 시민성, 스트레스성, 그렇죠? 내 마음에 신체 질환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억압을 시켰던 게 나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온다,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긴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뭔가 몸에 이상이 온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뭔가 심리적으로 억압을 자꾸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뭔가 나타나는 거죠.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 근데 내가 감정을 억제하나? 내가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나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지도에 20에서 175까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주로 있는지 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비탄의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감정을 포기하면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냥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억제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정이 와라 와라 그래서 오도록 하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감정이 와라 와라.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와라 와라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게 두고 그 감정을 왔는데 포기하는 거죠. 올라오게 해놓고 포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모르고 억압시키는 거랑 올라오게 해서 올라오는 거를 포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비타민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비타민 하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슬픔을 갖고 있고 슬프면서 희망이 없구나. 누군가 탓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느끼는지 봐야 되는데, 이 내면의 나의 의도, 내 감정들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놓아버리질 못해요.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내가 잘 관찰해서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죠.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그게, 음, 1차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뭐 뭘 놓아버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실에 대한 비탄이 계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상실에 대한 비탄이 계속되는 거는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계속 상한 건 자존심 상한다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또 공부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쏟아지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저항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계속 올라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최고야. 자부심이잖아요. 계속 올라오는데. 어제는 제가 2030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책 미팅을 했는데, 여기 그 손지연님이 초대하신 분이 계세요. 어제 화면을 켜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라는 것밖에 몰라요. 젊은 친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글이 올라왔는데, 빚이 없는데 빚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뭔가 그냥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감사일기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감사일기를 막 이렇게 쓰는데, 재밌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다들 재밌어 하세요.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돈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완전 빚도 없고 자산을 좀 모아둔 버는 거예요. 근데도 돈에 대한 느낌은 썩 감사함으로 막 행복함으로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거와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야, 이 친구는 공부하면 진짜 좋아지겠다.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찾으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직 젊은 30대 중반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또 본인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감정이 결국은 돈에 대한 감정은 그 정서적인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거랑.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만나서 공부를 하도록 좀 안내를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항하고 있는 무언가는 있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다고 되나? 라는 말이 있다. 온다고 되나? 뭐 저항한다고 되나? 온다고 되나? 온다고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된다. 저항한다고 되나? 안 된다. 저항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저항의 산물인 거예요. 저항의 산물. 근데 이 모든 세상은 저항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그럼 저기 초록색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전에도 그 강의를 계속 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아직 이해는 없는 게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나무에는
초록 색깔이 없대요. 초록색이 없대요. 나무에는. 초록색이 보이는데. 초록색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 뭐요? 돈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 돈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러하듯이 나무에서 초록 색깔이 보이는 거는 초록색이 없다는 거라는 거를 조금 이해는 좀 하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가 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항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없는 거, 받아들임이 안 된 거, 왜 저항한다고 되나? 그게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그쵸?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임이 돼야 되는데, 받아들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밀어내고, 밀어내는구나. 그래서 저항의 산물이다. 밀어내면서 없는 것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은 완전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씩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해가 됐다. 계속 반복해서 적는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삶에서 이 원리가 이해가 되고 놓아야 되잖아요. 삶에서. 우리는 이 부하 의식이라는 것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냥 이해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삶에서 내가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을 저항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기 싫어하고 있구나. 근데 저항하니까 두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 두려움을 느껴서 보내줘야지 사라지는데. 밀어내면서 또 오고, 밀어내면서 또 하고, 또 온다는 거죠.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온다고 되나? 그쵸?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울고 싶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미 자부심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미 자부심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부심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감정에 힘입어 용기로 올라간다. 자부심으로 올라가면,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자부심으로 올라가서 또 175잖아요. 그럼 200으로 껑충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 이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감정에 힘입어서 용기로 올라간다. 내가 비탄을 하고 탓을 하고 외부 환경과 모든 밖에서 탓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이런 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조차가 먼저 첫 번째로 해야지. 그걸 놓아버리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전에 막, 진짜 막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용서하기가 싫고 자존심 상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자존심 상해버려라. 져라. 져라 하는 그 소리에 막 온몸이 그냥 이글이글이글 막 그냥 막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지기 싫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원리가 세상에서 지기 싫어. 나는 이길 거야 하고 살아가는데 져라 하는데 막 몸이 막 오글오글오글오글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경험을 해봤죠. 근데 지기 싫은데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기 싫어 하면 결국은 저항하는 게 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는 게 돼버려요. 나는 1등 할 거야. 그럼 1등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1등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지기 싫어. 이길 거야. 라고 살아가라고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 살다 보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냥 어쨌든 시간에 그냥 안간힘을 쓰다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업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그냥 받아들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지는 게 아니라 지기 싫어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를 그럼 계속 자존심 상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용기로 넘어가질 못하고 또 자존심 상했다가 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가 두려움을 느꼈다가 200 이하에서 계속 다람쥐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더라고요. 또 걸려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놓아야 되는 거예요. 힘입어서 용기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거는 놓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는 자부심으로 올라간 거고 그게 용기로 넘어갈 수 있다. 마음속 감정을 직시해 마음속 감정을 직시해서 나의 마음속 감정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직시할 수 내가 그래 쟤는 그랬지 자꾸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거 마음속의 감정을 직시하고 직시해 버릴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고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평화의 수준에 이른다.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평화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비탄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나면 오랫동안 슬픔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친구와 가족이 알아본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젊어 보인다. 똑같은 사람인데 팩을 많이 하고 뭔가 예쁘게 꾸미고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붙들고 있는 무거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200 이하에서 막 자존심 상함도 붙들고 비탄함도 붙들고 있으면 어두워가지고 그냥 칙칙하던 게 알아차리면서 밝아지면 더 젊어 보이고 가벼워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 그게 해야 되는 게 의식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고 요번에는 잡음이 들려요? 잡음이 들리나요? 잡음이 들려요? 선풍기 소리인가? 제 소리가 아닙니까? 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딴 분들 괜찮대요. 선풍기 소리인가? 선풍기 틀어놨는데 그러면서.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감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감정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직시해서 볼 수 있는 용기가 첫 번째. 밖에 있는 저 사람 거 말고 내 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딱 있어서 내 스스로 내가 걸리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걸려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걸려서 화가 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들을 또 그거를 자존심 상하고 하는 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자세하게 이거 의식 수업 안 들었으면 제가 이거를 이해는 못해요. 제일 처음에 읽어봤죠. 근데 그냥 좋은 얘기가 있구나라고 해서 읽고 한번 말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지? 그러니까 문자화 해놓은 거, 신념책에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을 문자화 시킨 유일한 책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같이 이해가 되고요. 이것만 보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면은 행함이 또 안 되죠. 같이 함께 들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많이 나고요. 요번에 8월 24, 25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돈에 대한 사건, 찾고 느낌, 감정, 생각까지 샥 없애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날이 24, 25일 문경에서 있습니다. 네, 많이들 가셔서요. 돈에 대한 느낌을 찾아서 좋은 느낌으로, 풍요로운 느낌으로
바꿔오는 그런 시간을,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토요일 날 수업 24일, 17일 날 수업도 있고요. 여기까지 네. 있습니다. 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